만약 내가 내 마음대로 성장 호르몬을 조절해서 키나 근육량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등학교 생명과학을 배우면서 했던 유치한 상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아무리 열심히 먹고 운동해도 키는 DNA 빨이 압도적으로 큰 것 같다. 그런데 뇌는 그런 게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책이 있다. 오늘 다룰 책은 가바사와 시온의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이다. 앤드류 테이트가 동기부여를 쫓지 말라고 말한다. The men who Yes, say it is. I can't feel like it cannot compete with the men who do not say that. And it is player versus player. The man who goes to the gym every single day, regardless of how he feels, will always beat the man who goes to the gym when he feels like going to the gym. 기분이 좋든 좆같든 똑같이 할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가 실제로 얼마나 언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적어도 이 문장 속 삶을 대하는 남성적 태도는 진심으로 리스펙을 한다. 하지만 엄연히 뇌과학적으로는 틀린 소리다. 우리의 대부분은 혁명가가 아닌 평범한 소시민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취해야 한다. 동기부여가 인간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빵빵한 성과급이 한 회사의 성적표를 드라마틱하게 바꾸고 있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도 결국 시스템이 만드는 동기부여의 차이가 갈라놨다. 동기부여를 쫓지 말라는 그 메시지조차도 결국 당신의 기분을 고취시켜서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동기부여라는 것을 의지와 생활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기분을 최적화하여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기분을 좌우하는 뇌내 물질은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 밖에도 신경 전달 물질은 당신의 집중력과 컨디션까지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할 수 있다면 당신의 동기부여와 퍼포먼스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뇌과학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당신은 반과학적 망령을 쫓으며 시발시발 거리면서 생산성 낮은 컨디션으로 업무를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길 바란다. 뇌는 불쾌한 감정 상태를 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불쾌함을 품고 일할 때 우리 뇌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투쟁 도피 호르몬이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투쟁이 됐든 도피가 됐든 선택을 요구하는 호르몬이다. 일을 빨리 끝내서 치워버리든 아니면 그 일을 아예 포기하든 그 호르몬은 불쾌한 일로부터 벗어나길 요구하는 것이고 그에 맞게 단기적으로 순발력과 빠른 판단 능력 등을 끌어올린다. 하지만 수험생에게 공부는, 개발자에게 프로그래밍은, 현대인에게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서 치워버릴 수 없는 일이고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눈치 없는 호르몬은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장기적으로는 컨디션을 다운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 업무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기분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망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업무를 쾌감화하여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하기 싫다고 말하던 뇌가 하고 싶다고 말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뇌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 아닌 다른 것이 분비돼야 한다. 인스타브레인 영상에서 부정적으로 다룬 도파민. 하지만 도파민이야말로 당신의 동기부여와 가장 직관된 호르몬이다. 인스타브레인 영상에서 도파민은 새로운 정보나 보상 그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비된다고 했다. 기대감 자체가 도파민을 분비하고 결국 기분 좋음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뇌는 그 쾌감을 이끌어낸 행위가 뭐였는지를 기억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피드를 새로 고침하는 SNS 중독자가 된다. SNS 중독자나 게임 중독자, 도박 중독자는 메커니즘이 정확히 똑같다. 결국 새로운 정보와 보상에 대한 기대감의 노예가 된 것이다. 인형 뽑기를 할 때 흥분된 상태로 계속 돈을 쓰게 되는 이유도 그 조악한 싸구려 인형이 갖고 싶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도파민 때문이다. 그리고 기대했던 결과를 낼 때 도파민은 다시 한번 분비된다. 도파민은 2번 분비될 수 있는 것이다. 도파민 중독은 위험하다고 말하기 전에 이 도파민이라는 녀석을 역이용해보자.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도파민을 이끌어낸다고 했다. 도파민을 이용해서 일 중독이 되고 싶다면 당신의 업무에서 불확실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당신 스스로 자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앞서 말한 도파민의 성질을 잘 이해했다면 왜 이런 방식을 써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면 앞부분을 다시 시청하길 바란다.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해야 할 세세한 업무를 하루 단위로 쪼개서 하루하루 달성하기 빡센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당신이 목표를 세울 때부터 벌써 오늘 내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당신의 도파민을 분비하게 하여 당신의 마음은 들뜨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어려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컨디션에 따라 5번 중 1번 정도 실패할 정도의 목표면 적당할 것 같다. 다음으로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난 후에는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스스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목표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인 업무에서 중간중간 동기부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대감을 자극하여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이다. 업무 방식이나 순서를 하루하루 바꿔보는 것도 또 다른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파민 자극 방식이다.
그리고 나서 목표를 달성했다면 스스로에게 실물의 보상을 줘서 목표 달성 후 분비되는 도파민을 강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일본과 시애틀 마리너스 최고의 야구 선수였던 스즈키 이치로는 본인이 대기록을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고 한다. 목표 달성 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정도로 바꾸면 될 것 같다. 여기서 포인트는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이 정도 보상을 주면 되겠지 하지 말고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구체적인 보상을 정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한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도파민은 점점 무뎌지기 때문에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 똑같은 단조로운 일이라도 내일은 시간 제한을 두고 그 다음날부터는 제한 시간을 점차 줄이면서 새롭고 어려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반에서 10등으로 시작하여 점점 목표를 올려서 나중에는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전교에서 전 과목 모두 1등, 전 과목에서 만점 등으로 점점 더 높은 목표를 세우면 되겠다. 20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여도 30대임에도 20대 선수들을 상대로 금메달리스트, 은퇴 직전임에도 금메달리스트와 같이 같은 금메달이 아닐 수 있도록 새로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그렇다면 노르아드레날린은 나쁠까? 그렇지만도 않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순발력과 빠른 판단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노르아드레날린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제한 시간을 설정하여 스스로 배수진을 치는 것이다. 당신들은 모든 일에 가혹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 마감 시간을 항상 설정하는 것이다. 모의고사를 푼다면 실제 시험 시간에 맞게 시간을 재면 되고, 장기 프로젝트를 한다면 정해진 마감 시간보다 훨씬 짧은 자체 마감 시간을 설정하면 된다. 자청의 역행자에서는 선언하기라는 심리 스킬을 다룬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이뤄낼 거야 라고 선언하며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이다. 자청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평판에 민감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있고, 이것은 그 본능을 역이용하는 심리 스킬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실패할 때 어떤 벌을 받겠다라는 선언까지 추가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실패 시 벌금을 내는 것이다. 평판과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결국 노르아드레날린을 이끌어낼 것이다. 선언하기 스킬은 알고 보니 노르아드레날린을 역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었던 것이다. 책에서는 업무를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도 도파민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방법대로 하면 즐기는 것은 결과로서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애초에 도파민이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니까. 나 또한 수험생 때 비슷한 경험을 해봤다. 그때는 과목별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잘 몰랐지만 공부 체력은 반에서 가장 강했던 것 같다. 그때는 이 책을 읽은 적도 없지만 운이 좋게도 이 책이 말하는 방법을 얼추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매일같이 하루하루의 목표를 세워서 실행했고, 대학생활을 하게 될 나의 모습을 상상했으며 항상 스스로 가혹하게 굴었고, 문제를 풀 때 항상 시간을 재면서 연습을 실전처럼 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여 기뻐도 그에 만족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말 지독하게 공부했지만 진심으로 그 시절이 괴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때는 잠깐의 일탈을 할 때보다도 그냥 공부할 때가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단순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수준의 기분 좋음은 분명히 아니었다. 누군가 말만 걸어도 화날 정도로 몰입해서 공부했다. 인생을 통틀어 말해도 수험생 때만큼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다. 덕분에 중학생 때 전교 300명 중 130몇 등이나 하던 과거의 나는 쳐다도 못 볼 만큼 과분하게 높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평범한 머리를 가졌던 나도 했으니 굳이 독후감 채널을 시청할 정도로 지능이 높은 당신들은 더 잘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면 키나 뇌나 마찬가지이긴 하다. 키도 뇌도 DNA 빨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 더 크려면 운동하고 잘 먹고 잠을 잘 자는 등 생활 습관을 좋게 해야 한다. 경험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뇌가 DNA 빨이 덜한 것 같다. 아빠와 형과 나는 전부 180이 넘는다. 친구들을 봐도 키는 아버지 키를 꽤나 따르는 것 같다. 반면 우리 집안에서 나만 이과고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문과이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학은 곧잘했고 국어는 못했다. 그리고 친구들을 봐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더라. 당신의 뇌가 당신의 유전자를 넘어 당신의 의도대로 최적화되고 발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책에는 다른 더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과 그 역할 및 이용법을 다뤘다. 반드시 읽길 바란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못 만들고 있었는데 영상을 기다려준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당신이 구독만 해준다면 당신의 도파민을 이끌어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그것도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와 정보를 전달할 북튜버 나쿠마노 도쿠감이었다.